자, 다음으로 이 간목이 태어난 월령을 놓고 보게 되면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나게 되겠죠.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했던 초춘이었고요, 맹춘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초봄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전계절, 즉 전계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겨울이죠. 전계절의 한기가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달리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쉬운 말로 인월, 묘월, 그 다음에 진월, 이거를 갖다가 되게 보면 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초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춘에 해당이 되면서 다른 말로 개춘이다 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개춘. 이 모춘이나 개춘은 같은 뜻이에요. 늦 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초춘은 초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중춘 같은 경우 이제 한창 이제 봄의 기운이 가장 왕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초춘이다, 중춘이다, 모춘이다, 개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인월은 초춘이니까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거를 색다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인묘진월이 봄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에 해당이 되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춘,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춘 내지는 이제 개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갖다 절기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가 입춘이 되면서부터 전년도에서 올해 연도도 바뀌고, 그 다음에 전년도 축월에서 요번 연도 인월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24절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과 우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갈 때는 경칩이 지나야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가게 되고요. 묘월이라고 하는 데는 경칩과 춘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때는 근데 청명이 되어야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청명과 고구로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24절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웬만큼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제가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기 때문에 전 계절에 한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엄밀하게 세분해서 나누게 되면, 자, 입춘이 지나서 우수까지요. 우수. 자, 이렇게 한번 구분하죠. 입춘에서 우수까지는 그야말로 전년도 해자 축월에 그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일간 말고 간목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수 전 입춘부터 우수까지 태어났을 때는 그야말로 전 계절에 한기가 남아 있어서 아직 춥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은 연후에 그 다음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뿌리를 윤습 자윤하게 되면 간목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는 대개 경금은 쓰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때가 바로 이 입춘부터 우수 전까지가 해당되는 시기의 간목을 논할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부터 우수 전까지는 병화가 큰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개수로서는 뿌리를 자윤해줘야 되니까 병화와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해도 상관은 없지만, 병화와 개수가 서로 맞붙어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화가 여기에 있게 되고 내지는 개수가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개수가 접신되어 있게 되면 병화가 약간 피곤하게 되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천간으로 투출하게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게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원격되어 있으면 서로 이렇게 구애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불청불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불청불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맑은 것도 아니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약간은 습하긴 한데 약간 하늘이 이렇게 화창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맑지도 않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놓고 보시지 마시고요. 봄에 비가 적적나게 봄비가 촉촉하게 내린 연후에 햇볕이 반짝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은 윤습해지는 것이고 하늘은 맑고 깨끗하고 따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 이 노래, 그것도 우수전에 태어났을 때 병화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병화가 없이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건 불청불우가 아니라 이거는 고음불생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없게 되면 초춘에 한기가 남아있고 물기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의 뿌리나 나무의 줄기가 다 썩어서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반대로 개수는 없는데 화만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독양불장이다라고 놓고 보는 거예요. 봄이라 하더라도 이 노래 예를 들어서 개수는 없는데 이렇게 화국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인호술 이렇게 화국이 형성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호술 화국이 형성되고 병화만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춘한이 등과 똑같아요.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요 춘한은 봄이 춥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계절에 한기가 남아 있어서 춥다라고 하는 것을 요 춘한자를 봄춘자에다 찰한자를 쓰는 것이고요. 요 춘한자를 쓰게 되면은 봄춘자에다가 가물한자죠. 그래서 봄가뭄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국이 형성되고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수가 없는 상태에서 봄가뭄이 든 것이 되니까 간목의 줄기라든가 뿌리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르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만 있고 병화가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병화만 있고 지지로 화국이 형성되고 병화가 있는데 수가 없어도 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음불생, 독양불장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또 병화 개수가 골고루 있어서 물론 이제 개수도 뿌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지로 이렇게 되면 불청불우라고 해서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개수도 용도가 있게 되고요. 병화도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물론 개수가 천간에 있지 않고 지지로 뭐 자수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진토가 하나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축토 같은 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지지에 암장된 개수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이 우수 전까지는 그래도 간목이 많은 양의 물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수 전까지의 개념. 자, 다음으로 우수부터 어디까지를 봐야 되냐면 고구 전까지를 놓고 보면 돼요. 고구 전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 볼까요?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우수부터 청명 전까지예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간목, 을목이 있긴 하지만은 목이 왕한 때예요. 그죠? 모광절이 목이 가장 왕한 때죠. 그래서 모광절이면서 이때가 어떻게 되냐면 제왕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목이 인월에도 왕하지만은 묘월 되면 굉장히 왕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진월에 지장간을 놓고 보게 되면 을목, 개수,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한 게 이렇게 지장간이 들어있게 되겠죠. 그래서 놓고 봤을 때 무토가 사령하기 전까지 요 을목 개수가 사령하는 요 단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목이 왕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수 전까지는 한기가 미진하기 때문에 병화가 존신이 된다라고 하면 우수 이후부터는 전월에 이제 한기는 어느 정도 가신 걸로 놓고 볼 수가 있고요. 우수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핵심은 한기, 차가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게 되니까 우수 이후부터
묘월 전체는 목이 다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진월도 청명절까지가 언제냐면 지장간으로서 을목과 개수가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춘불용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적천수에 있는 말이고,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이 가장 적합할 때가 언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월 중에서도 우수 전까지는 요 금을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춘불용금으로 보는 것이 이때는 맞습니다. 근데 우수가 지나면서 청명절까지는 이때는 경금을 쓸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봄인데 금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이제 묻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자, 나무라고 하는 게 과실수라는 게 있어요. 뭐 사과나무도 있을 것이고 배나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과실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나무의 꽃이 봄에 이제 꽃이 너무 적당히 피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은, 나무의 줄기가 너무 많이 뻗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줄기에서 꽃이 너무 많이 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름이라든가 가을 갔을 때 그 꽃을 기반으로 해서 사과나무는 그 꽃이 사과나무가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꽃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가 그냥 푹 퍼진다 그럴까요? 그죠? 과실이 너무 많게 되면 가지가 부러집니다. 그죠?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가을에 우리 집 근처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은행에 진짜 많이 달려가지고 이 가지가 밑으로 쭉쭉 처져요. 어떤 경우는 막 부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은행나무 주인이 이게 그 밧줄 같은 걸로 나무 줄기를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이렇게 묶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좀 초창기 같은 경우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 같은 경우 꽃이라든가 줄기가 너무 뻗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봄이라도 쓸데없는 가지 같은 것이나 너무 많은 꽃 같은 것은 약간 솎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경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 경금을 쓸 때는 반드시 뭐가 같이 따라 주어야 되냐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을 어느 정도 절제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수 이후부터 청명절까지는 목이 너무 왕하면, 물론 그냥 원령에 있는 목만 있다라고 하면 크게 상관없지만은, 목이 또 타 간지로 더 있게 되면 이때는 금으로서 쓸데없는 가지라든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피어난 꽃 같은 거는 솎아내준다라고 하는 걸로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도 밭에 씨앗을 많이 뿌리잖아요. 그죠? 씨앗을 이제 뿌렸는데, 이게 씨앗을 뿌린 걸 다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좀 실한 놈들만 빼고 나머지 좀 약간 비리비리한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많아서 뭐 다 키울 수 없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솎아내서 빼버리죠. 왜냐하면 그거 다 키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손도 많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료도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양분이라고 하는 것, 뿌리가 이렇게 빨아서 올릴 수 있는 물기라든가 습기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꽃이 너무 많이 피고 줄기가 너무 많게 되면 진짜 이렇게 실하게 클 수 있는 꽃이라든가 열매한테는 영양분이 안 가고 골고루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실이 좋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 이후부터 청명절까지는 이렇게 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을 쓰게 되면 반드시 정화로서 이 경금을 절제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고구로 가게 되면, 고구는 어떤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이 색깔, 촌스러운 색깔? 촌스럽긴 한데, 자, 고구절은 뭐냐면, 요건 지울게요. 자, 진월, 을목, 개수가 있는 때까지가 되게 상반월이 되는데, 그게 고구 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9, 3, 18로 이렇게 9, 3, 18 이렇게 돼서 청명 후 10일 내진 12일까지는 목이 왕한 걸로 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청명도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요 상반월까지는 을목개수가 주관하게 되니까 목이 아직 묘월의 목의 왕기가 아직 진월의 청명까지는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무토가 사령하는 고구부터는 이제 하반월로서 이때는 목이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은 간목이 인에 해당이 됐을 때는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왕하고,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왕이 돼서 왕하지만은 진에 이르게 되면 이때 이제 병지, 쇠지가 됐죠. 쇠지, 약간 약해지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간목이 인월이 아니라 진월, 그 다음에 고구절 중에 있을 때는 이제 간목의 기운이 이제 왕지를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 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이 진에 이르게 되면은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하죠. 그래서 금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보좌해야 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임묘진월에 모광절이라 왕하다 하더라도 인월 다르고요. 그 다음에 묘월 다르고, 그 다음에 진월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임묘진월도 세 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입춘부터 우수까지는 병화 개수가 존신이 되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우수부터 묘월을 지나서 청명절까지는 이때는 목이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을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월이 됐을 때도 청명절까지는 목이 왕한 걸로 놓고 보게 되고요. 이때가 상반월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구절부터는 그야말로 여기 무토가 사령하기 때문에 토가 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반월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간목이 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력이 많이 빠졌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임수를 말하겠죠. 임수로서 이 간목을 생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경금으로서 약한 임수를 보좌해 주면은 간목이 이제 간목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삼춘 간목의 그 용신 보는 법 내지는 사주 보는 법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나중에 사주를 볼 때 굉장히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